안녕하세요. 김영재 TV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토요일이 돼버렸네요. 4월 12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혹시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토요일이 돼버렸습니다. 다들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고 2km 돼 있는 사무실까지 계속 걸어 다니고 있고 운동량이 좀 많아진 건 맞습니다. 네. 지하에 이제 차는 처박혀 있고 한 3주째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시동은 걸릴까 모르겠지만 겨울이 아니니까 잘 걸릴 것 같고요. 그냥 뭐 잡담을 했습니다. 이 지금 재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가급 서울을 안 올라가고 지금 대구에만 있긴 하지만 저도 답답한 건 사실이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둘째 딸 4월 16일 날 이제 화상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그 정부에서 준비가 됐으면 다행인데 잘 뭐 됐으리라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12월 저희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이후로 지금 4월 뭐 3일 이제 4일 돼가지만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건 둘째 치더라도 2학년 올라가서 자기 배정 받아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들은 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우리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고 그 또래들 아니 1년 선배들 고1 고2 3 아이들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그냥 준비가 전체적으로 잘 됐으면 걱정이 없지만 빼빼 마른 아이가 4개월 동안 집에 있었더니 6kg가 살이 쪘대요. 키 156. 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름다운 사이즈였는데 아빠 6kg 늘었대. 그래. 너 160이 왔다 갔다 하네.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였지만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나가는 것이라고 하고는 잠깐 집 앞에 나가는 편의점 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총체적으로 이 난국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국가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고 좀 진정이 되거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자영업자만 얘기하면 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택시, 응? 노래방 사장, 혹은 정규 집단까지도 아무튼 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결과가 2달밖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2달 이제 넘고 이제 3달째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옆에 칠성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야채 가게 하시는 그 할머니들 꼭 5일장이든 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자기 코너에 와서 지리산에서 뭐 이렇게 갖다가 파시는 분들도 시장이 닫아버렸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국이 다 마비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피부치료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진실입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들 외부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대구시장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구시장 열지도 못하라고 해요.
큰 시장이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인데 전부 다 닫았습니다. 그분들은 도해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기들이 나물 채취도 하고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씀을 듣자 하니, 근데 그 버스 노선을 또 줄였어요. 왜?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m 이상 거리두기 하면은 그럼 버스 좌석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 노선을 또 줄였어요.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분들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버스는 빈차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버스 회사 사람들은 궁예주택으로 또 줄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진단을 좀 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70% 30%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는 아시죠? 재난 그 기금은요. 긴급 재난 기금은 이재용이가 재산이 몇 조가 있든 간에 다 똑같이 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건강보험료라는 잣대를 대고 얘기했다는 건데, 건강보험료는요, 전년도 소득 가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소득자를 제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퇴직하신 분은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없어요. 근데 25만 얼쩍저쩍 한 그 소득에 이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거슬러 가서 2년 전 거로 다시 한다고 치더라도 샘플링으로. 자, 제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요. 상위 70, 상위 30, 하위 70이 아니라 이 기준점이 정하는 자체가 너무 모호했다는 거라는 생각이, 정부가 모호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거에 대한 좀 반론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70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물론 70 얼마에 하다 보니 25만 어쩌고저쩌고 나왔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냈으면 좋겠고, 모든 국민이 알게끔.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요 또. 그러면 지방제 자체 교부금을 정부에서 모자란 데는 메꿔주고 하는 거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구 2만도 안 되는 지자체 군수한테는 그쪽은 해결을 못하면 그 당시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죠? 그 굉장히 머리 좋으신 공무원님들이 그걸 좀 이야기하고자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렇다 하면 긴급이지 않습니까? 재난이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그러면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진이 그 어떤 해당 지역에 났다 치면 거기 그 당시 그 동네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지진이 났으면 같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국민당 뭐 10,000원을 주자 이거. 그냥 10,000원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소득액에 산정하세요. 그것도 불로소득이 아닌 정당한 소득으로. 그럼 다음 연도에
그 소득에 대해서 과표 미달인 사람은 안 낼 것이며 과표 이상은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될 분들도 당연히 내게 돼 있어요. 자, 이재용이한테 100만 원 간다고 뭐라고 할 겁니까? 100만 원 가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더 붙일 거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꼭 평등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왜 30%를 놔두고 70%만 합니까? 30%가 대부분 세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70%를 또 줘야 되는 것이며 재정이 빵꾸난 부분을 내년에 채우군회에서 또다시 30%를 또 올가볼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왜 안 하시나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개 평민이 제안한 게 그겁니다. 다 줘라. 단 불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잡아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위 계층 과세 미만 되신 분들은 그걸 과표 잡아도 또 세금 안 낼 것이며 과표 이상 되신 분들은 다시 또 세금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인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는 게 너도 받고 나도 받았지 않냐. 근데 나도 받았는데 나는 다시 다음 연도에 그걸 플러스한 소득으로 더 낸다. 그래야지 메꿀 거 아닙니까? 재정을, 국가 재정을. 어떤 현명한 방법을 누구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급하니까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원래 50%였고, 모 당에서는 80이었고, 어디에서는 하다 보니 중간 지점이란 70%라는 거를 나왔다는 거는 맨날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 땡큐. 이참에 그럴 거면 대한민국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자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지금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기부해 한 사람 세금을 낸 사람만 줘야 됩니다. 그거만 기준만 딱 세워놓고 어느 날 줄 시점. 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5월 1일 날 준다고 치면 4월 29일 날 어느 산부인과에 태어난 사람 안 주면 돼요. 아기는. 아니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으앙으앙 태어난 아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왜 그 정도는 칼같이 못하실까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죠. 자, 샘플링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로 말미암아 국가 재난기금을 국고에서 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경제도 같이 망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구책으로 2020년 4월 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자의 모두에게 10,000원을 주겠다. 10,000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주세요. 다만 그 10,000원은 공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로소득자대로 소득에 포함될 것이며 사업, 기타 소득자 다 포함될 것이니 익년도 5월 30일 근로소득자는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포함될 것이고 5월 31일 종소세에 계산할 때 다 포함돼서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용이가 10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잡고 많은 사람들은 해야죠. 당연히. 다만 이재용이 아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제 주장이 틀린 거 맞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7대3의 비율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유를 하고 싶은 이유가 7대3으로
3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7회 낀 자체도 원래가 과세 대상에서 꼈는데 나는 포함도 안 되고 내년에 그 7이 올해 혜택 복권을 또 얼마 뜯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보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면 보시고 제가 뭐 잘못됐으면 또 지적해 주십시오. 거기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다시 두 번의 거기에 소외된 이 사람들이 다시 내게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플러스 몇십 조를 내년에 얼마나 억조일까?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가에서 어떤 입안하신 분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TV 오늘 한국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